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 증축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메시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증축론, 재건축론 그 문제의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왜 노코멘트를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 유시민 작가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제가 거기에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후보님이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건 네.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과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저는 해석. 해석. 예. 저희 해석에 그러면 이것도 그 톤은 달지 않겠다. 네, 이 네. 말씀인 거죠? 네, 네. 그건 동의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다. 쇼츠로 보신 거고요. 짧은 내용이긴 했는데 여기서 보안 수사권 얘기 이렇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청래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이제 김종배 앵커가 바로 아까 전에 산토끼 집토끼 발언은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증축론 이야기 아니냐. 그것은 해석을 했으면서 왜 이것에 대한 의견은 표명하지 않느냐라는 질문까지 오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단 뭐 정청래 후보의 답변과 지금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분이 한 분 더 있죠. 이 친청계 최민희 후보. 이분 이제 네.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분도 이제 장르만 여의도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쭉 보고 왔는데 되게 유사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팩트 아닌 거 요만큼만 나오면은 막 눈동그래져 가지고 막 계속 그 진행자랑 이렇게 각을 좀 세운다거나. 저거 내용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후보도 사실은 이제 김종배 앵커가 상당히 좀 기가 세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하나 걸린 건데 안 그랬으면 이제 저기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예민한 질문에는 좀 예민하게 답하는 게 아마 그 정청래 후보의 그 언론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결국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일으킨 이 편집 풍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의식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지금 방송 나오시는 분들 거의 열의 9은 네.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 좋고 싫고 떠나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발언이다. 근데 저분들은 노코멘트 내지는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이러면서 약간 피해간다든지 나름의 이런 스킬을 가지고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약하면 유시민이 쏘아올린 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느낌은 들고요. 암묵적으로 저분들이 뭐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유시민 생각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 친청계들은. 전 그렇게 사실 봅니다. 이 정청래 후보가 오늘 아침에만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주말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유시민 작가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었고 기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쓰세요. 제가 뭐 말한 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받았거든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시지? 왜 의견 안 내실까? 진짜?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중생활이요? 말한 대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너무 셌던 겁니다. 아. 본인들이 받기에는 너무 소화가 불가능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저거를 그대로 이렇게 긍정한다든지 저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에요 하기에는 거의 대놓고 반명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건 받을 수가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락으로. 거기까지는 좀 막 이러면서 극적극적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막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저렇게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유시민 작가의 발언. 쓱해서 웃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정청래 만약에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그 동안의 얘기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무사무율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드였다면 사실 저 발언에 굉장히 화를 냈어야죠. 저격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근데 그러진 못하고 이렇게 머쓱타드 코쓱 막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그 애매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유시민 발언이 너무 셌다. 저건 내가 갖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게 의리하면 최민희거든요. 네네네. 최민희 의원이 의리를 정청래 후보에게 어떻게 지켰습니까? 과거에 그 KTV 악수 편집, 악수 패싱 사건 났을 때 일단 딴지 게시판 가서 글을 씁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KTV 어딨어? 조지로 들어갑니다. 그래놓고서 문제 해결을 한답시고 직원을 더 추가로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정말 무슨 이거 허무 개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최민희 의원이 진짜 친청계이기 때문에 누가 정청래 대표를 패싱하거나 모욕을 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정청래 후보
본인이 친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유시민이라는 헤비 스피커가 나와서 방송에서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에게 필연적인 실패다라면서 필패의 저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화도 나지 않고 그러게.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면 정청래 후보가 말하는 의리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그 의리라는 거는 곶감 항아리냐? 단 것만 빼먹고 쓴 거는 버리는 마치 유시민 씨가 과거에 얘기했던 그 곶감 항아리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정청래 후보의 의리는 곶감 항아리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했던 그 정청래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던 그런 행동과 반응들이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쓰고 있는 의리라는 말의 단어는 진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저분들이 말하는 의리가 결과적으로 도움도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KTV 논란 때도 최민희 의원이 화 많이 냈다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밝히지 못하니까 뭐 직원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머쓱하니까 이제 귀여운 척 하시는 느낌인데 다시 양자역학 보러 갔죠. 그러니까 잠깐 해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이시민 작가 이번 발언도 정청래 대표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저분들의 전략은 애초에 반명을 하지 않고 친명 반석 뭐 이런 이제 되도 않는 길을 원했어요. 근데 그 길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아예 포문을 반명으로 세게 열어버리니까 이제 그 애매한 오솔길은 갈 수가 없어. 아하.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 근데 거예요. 오히려 깔끔해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린 좋지. 아니 그러니까 친명 반석은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각이 안 나오는데 반명 반석은 각이 나오죠. 이거는 오히려 투명해졌지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최민희 의원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 자료 준비된 게 있는데 제대로 못 봤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자는 의견과 서영교 위원장이 준비하는 내용이 같이 나와서 토론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최민희 그것부터 의원님이?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이 말했고 신혜원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도전 이런 얘기를 전당대회 앞두고 너무 구호처럼 외치는 건 괜찮습니다. 예. 요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좀 나누긴 했고 네. 나름대로 그 장르만 인터뷰는 그래도 뭐 정영진 앵커님이나 또 신혜원 기자가 그래도 나름 그 기백 있게 네. 인터뷰를 또 잘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민희 의원의 그런 행태나 태도가 역시나 이분들이 뭐 불리한 거에 있어서는 항상 좀 피해가는 아까 이거를 뭐 스킬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뻔뻔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댓글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인정하더라고요. 친청계다 이렇게 인정을 좀 네. 하는 모습도 인정하셨어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 아, 그래요? 인정했습니다. 오늘 인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좋네.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친청이래요. 정청래 지지한대요.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른 데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대본에는 없고요. 윤건영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방 접종, 예방주사 예방주사. 같은 뭐 네. 그리고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보자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예방 주사라는 거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나 병 안 걸리려고 미리 예방 주사를 맞고 예. 그래서 감기 안 걸리는 게 예방 주사의 의미인데 윤건영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방 주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 본진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전 이거를 예방 주사로 보는 그 윤건영 의원의 아주 그런 그 나이브한 인식. 나이브하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유시민 씨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정치인들이 빠뜨리는 게 자기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약간 요리조리 돌리면은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이 전선 자체가 유시민 씨가 워낙 반명을 세게 걸어가지고 네.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어떻게 살려주려고 해도 그 잘 되지 않는 그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윤건영 의원이 발언 보면서 친문은 친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네. 민주당 내에서 그래 보기 좋다 그만 싸우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무슨 두 전현직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이 문제가 발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네. 이건 세력과 세력의 문제고 노선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도 출마했고 뭐 반청이니까 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이런 거에 제일 짜증납니다. 노선이 다르다고 그냥 갑자기 맞아요. 고민정 무슨 의원이랑 애들 싸움도 아니고. 애들 싸움도 아니고 만나가지고 뭐 비빔밥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뭐 화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벌써 소맥했지. 그러니까 그럼 뭐 맛있게 또 말아드릴 수 있지 그럼. 나도.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가야 할 길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한 지지층들이 달라요. 네. 지지층들의 생각이. 근데 이거를 막 그냥 뭐 아름다운 식으로 막 우린 분열하면 안 됩니다. 거기 분열해도요 다수가 됩니다. 정기 개편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문조텔로에 저는 문을 빼지 않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늑구가 이야기한 저 관점이 오늘 연합뉴스에도 시간들이라는 그 칼럼 제목 같은데 우리 그래요? 김재현 선임 기자님이 비슷한 내용을 썼습니다. 어허. 요거 이제 민주당의 내전과 전당대회 감상법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의 트라우마와 김대중의 성공 모델. 이거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한 많이 거거든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자님도 보시기를 운동권 선민 의식과 소년공이 갖고 있는 먹사니즘 간의 대결이다. 이거 노선 투쟁으로 잘 표현을 네, 하신 네. 문장이고 아, 네. 또 하나는 지금 진영 내에 노선 투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DJ의 노선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이분은 보시고요. 그리고 유시민 씨나 지금 민주당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친문 주류들, 이분들은 여전히 문재인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도 한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확장도 그쵸. 있고 뭐 이념적인 것도 예, 섞여 예. 있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DJ 노선과 문재인 노선이 좀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노선 투쟁인데 이거는 노선이 하나로 결정되기까지는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동시에 두 가지 방향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향은 하나로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거는 노선이 정해져야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신인기 변호사 그걸 보여줘가지고 아침에 오늘 공유드렸잖아요, 제가. 봤죠. 예. 마지막 좀 대목이 웃기긴 합니다. 갑자기 송영기를 주목하라고 끝나가지고 좀 웃기긴 했어요. 아 주목은 해야죠. 주목해야죠. 주목해야죠. 저 연기를 아주 예,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좋아합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DJ의 모델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의 모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DJ께서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만 당시 시대 상황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우클릭의 보폭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은요 한국 사회 자체가 상당히 그 사회문화 정신적으로 우경화돼 있기도 해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발맞는 또 우클릭의 보폭이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느껴지고 거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노무현과 문재인을 좀 묶어서 유시민 작가께서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노무현을 자기식대로만 해석한 노무현을 늘 주장하시죠. 군주론도 자기 식대로 해서 그렇죠. 하셨다는 군주론도 소문이더라고요. 박진영 위원장님 지난주에 불 뿜으셨나요? 아, 그거 못 봤어. 마키아벨리.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편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저 기자님의 칼럼에서 주목될 만한 거는 그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동안 전통적 민주당, 구태 민주당의 관성 중에 정치적 올바름, 젠더 얘기를 꼭 넣어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김재현 기자님. 그리고 정치 훌륭합니다.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그치. 구호와 투쟁 중심의 그치. 어떤 국정 운영이라면 뭐 넓게 양해하면은 야당에 맞는 스타일이죠. 음. 근데 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당도 계속 그냥 구호만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네, 대안 있는 야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여당은 대안을 넘어서서 책임 있는 여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임 있게 여당의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유시민 씨가 이야기하는 뭐 증축론이 됐든 내지는 끼리끼리가 됐든 이념 정치가 됐든 이 구호로만 의존하는 정치는요.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어가신 지금 새로운 노선의 길이라는 것이 저도 DJ 대통령하고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DJ 대통령은 처음 정권 교체를 한 첫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4번을 했잖아요. 그럼 뭐 인재풀이라든지 어떤 국민적 신뢰나 이게 DJ 대통령과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하게 국익을 위한 결단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 정규제 퀴즈 아닙니까? 정규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그 민주당이 그 관성 그 아주 오래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그렇죠. 나왔으면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 늘 투쟁, 타도, 반대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대안보다는 악마. 일단 무너뜨려야 돼. 그런 방식으로 이게 보안 사건 폐지도 그 논리 아닙니까? 저 검찰을 이제 일소해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검사를. 그런 식으로 그 관성을 없애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름 또 자유주의 우파 성향이라면서 평론을 하고 있는데 중도나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이 마음에 충분히 들지는 않아요. 당연히 더 왔으면 좋겠지. 그렇겠지. 그런데 뉴 이재명이라는 지지층이 반응한 것은 그래도 진보 대통령이 이만치 애를 쓴다예요. 노력 점수지. 노력 그거는 중도나 중도 보수층이 마음을 열고 맞아요. 같이 해보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그치. 얼마나 첨예한 지금 양당 경쟁입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뒷다리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
괄괄괄 저 간첩 같은. 간첩 비시민 비인규 이러면서 또 잭나이프 들었네. 또 그러니까. 스티커 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용역 얼마나 촉법이. 무당층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마음을 줄라 그랬는데 했는데 쟤네 때문에 그렇지. 어쩔 수 없구나 쟤네들은. 역시 민주당은 안 그래. 변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관성적이다. 고수 성향 청년 유권자들한테 형님 뉴이재명은 허상이에요. 그 현상은. 와 근데 그 허성이란 얘기는 참 양쪽에서 다 듣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은 우클릭 못 할 거예요. 저 유시민 보세요. 김어준 보세요. 발목 잡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민주당은 저래요. 저 사람들 못 이긴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이재명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 짜증이 아니 근데 저는 뭐 뉴 이재명 현상 뭐 저는 이제 조만간에 제가 책도 써서 이제 책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만. 진짜 바쁘다 바빠 신인규. 아니 예,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거를요 명분적이거나 국익적 관점에서도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이걸 그냥 제가 산술적으로만 표시를 또 해도 이해가 되시는 게 민주당의 그 코어 지지층이라고 지금 소위 말해서 뭐 나라가 잘 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내 분풀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 명 되겠습니까? 한 20만 명 될까요? 맞아요. 뭐 아침에 뉴스공장 매일 보시는 분들 뭐 그분들이 다 김어준 씨 생각에 동의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넓게 잡아서 20만 잡아드립니다. 그럼 그 20만 명 하고 대통령께서 그분들의 구호 정치나 슬로건 정치를 떼내고 네.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하잖아요. 네. 이쪽에 몇만 있는 줄 아십니까? 200만 내지는 또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2천만 명 있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그쪽 과장 같은데 200만 은 적다. 저는 근데 200만 명 정도는 더 있어, 봅니다. 더 있어. 근데 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대한부재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만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다. 나라를 살리려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식의 정치를 대통령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내각 그리고 당, 네. 국회 다 그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절절하게 지금 국민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반대로 그 20만 명 뉴스공장 보는 사람들하고만 손을 딱 잡잖아요. 네. 그럼 그 200만에서 고립이에요. 2천만 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정치공학적인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수적으로 그냥 계산해 봐도 네. 이건 답이 똑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더 넓은 바다로 가야지. 스트럭처럴 그게 구조적 다수. 메저리티. 네. 아 그래요. 왜 뭐 유식한 척 하려니까 아니, 좀 그 그래요? 유학파인데 발음이 안 네.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니라 구조적 다수를 진짜 다수. 확장해. 다행인 네. 거는 대통령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똑똑하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뭐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아니 전당대회에서 웬 이 키워드가 나왔네요. 신천지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아하. 왜냐하면요, 우리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서 대통령의 심은 희망에 물을 보태겠다라면서 영남권 민심 다지기에 나섰고, 이어서 부산 권리당원 간담회에 참석해서 또 리더십 아하. 강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뼈있는 말을 건넨 건데 이렇습니다.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다. 그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원래 국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인지, 왜냐면 사실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계엄을 예상했던 그 정보력을 가진 김민석 후보이다 보니까 이거 무슨 얘기지? 라고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거 보셨어요? 뭐 정청래 후보 측, 친청 측 지지하시는 분들이 날별로, 그러니까 아하, 1월에서 월. 4월생은 예, 뭐 2명, 예. 뭐 5월부터 매월생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나름의 네. 어떤 선거판을 짜고 있잖아요. 그게 통한다? 그 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최고위원들을 뽑는데 잘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지지자들끼리 짜가지고 둘둘씩 줘 해가지고 해서 최대 다수를 넣자. 이게 통한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잠깐 설명드리면 그 뭐 친청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투표 지침이 등장한 건데, 그러니까요. 뭐 1월에서 4월생은 최2, 5월에서 8월생 2한, 9월에서 11월 최한을 찍어라, 생일 투표 가이드가 돌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진짜 통해서 하는 거라면 이거 정당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근본과 체질을 전 자백한다고 보고요. 지금 김민석 후보께서 얘기하신 신천지 문제도 이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신천지 관련해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만희 구속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수사까지 하고 있다면, 아니 이 신천지 그룹이
민주당에는 작업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민주당도 작업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 후자가 더 타당한 얘기고요. 더 비견한 예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낙연 후보가 경쟁을 때문이야. 했을 때 네, 그때. 그때 3차 경선에서 이낙연 씨가 60%를 넘게 득표를 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격차를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캠프에 네, 있었는데. 캠프에 계셨고. 예, 예. 근데 그때도 신천지 개입설이라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물음표가 거의 느낌표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때 작업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의혹이 전 상당 부분 좀 근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선 안 되고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딱히 물증이나 이런 걸 제시하면서 한 얘기라기보다는 예, 좀 예. 사전 경고성인 것 같고요. 좀 단돌이 친다라고 어. 하죠. 좀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이낙연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제 그런 이제 추억 아닌 추억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저는 이게 뭐랄까 한 수년 동안 민주당내를 장악했던 권력을 퇴장시키는 선거거든요. 이번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방식으로 김민석 총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 쪽에서 대놓고 반명 행보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 2년차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개기는 그 당내 분위기는 없어요. 굉장히 보수 쪽 그 패널들도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돼?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백억짜리 밥그릇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네. 하나는 이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입장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냐면 너무 지금 보안 사건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안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그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전선이 많아요 지금. 더 전장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보안 사건은 그나마 그 중에 좀 팽팽한 편이야. 네. 자꾸 여기에 매몰되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계속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다. 아. 근데 지금 우리 또 기술적 측면에서 말을 한 거구나. 그럼요, 네네. 그럼요. 우리 용역 촉법 평론가들은 아닌 거 아니고 맞으면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뭐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또 백업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나 아마 캠프를 뛰는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할게요. 천천히 해요. 괜찮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분들이 막 그 달력 투표 같이 생일 갖고 막 그 표 아, 가르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저렇게 전략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애초에 전략이 그렇게 뭐 하달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개파 정치다라고 그치, 비판을 짜고 하고 치는 있거든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 입장에서야 뭐 이런저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게 막 불법이 아니고서야 할 수는 네.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김민석 그 송영길 후보 측이 아, 저 어렵다. 맞대응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이거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저분들의 전략이 네. 당 대표 가져. 최고위원으로 너네 갖고 조질게예요 올게. 지금. 예,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그래 우리 당 대표 이겼다 와 하고 나서 그럴 게 1년 아니다. 동안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월수금 정도 최고위원회 하는데 아침마다 이제 모닝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모닝하고 과거 최민희 굿모닝, 의원님 나와서 막 송모닝 하고. 아니면 김모닝인 거야. 그치. 이제. 네. 그렇게 그럼 성모닝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략을 비슷한 짜봐요.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비슷한 돼요. 절, 뭐 그러니까 이런 날짜처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를 막 치고 나쁘다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욕할 게 아니라는 거니까. 아, 물론 저분들이 당원 주권을 맨날 얘기하던 분이 저러니까 짜치죠. 그렇지. 웃기긴 네. 하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나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전쟁은 거예요. 전쟁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대응 전략 그 나름의 그 캠프 측에 그게 있어요. 오다락을 갖고 아무튼 정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생각은 조금 각도는 다른 게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맞대응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정말 구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 없거든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빛을 어떻게 해야 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정청래 파이를 논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논아먹는 파이를 압도적으로 쪼그라뜨리게끔 만드는 네. 하나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비전과 지금 뭐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저는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전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보안 수사권을 지금 3주 얘기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3주째 하고 있거든요. 미칠 것 같아 내가 방송.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네. 문제냐? 이번에 전 그래서 천연 기탁금 문제는 이슈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따 갑니다. 네, 네, 이따 기타금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리세요. 것처럼 조금 더 정당 혁신의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걸 과감하게 서로 내는 경쟁을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이 하시면 정청래 후보 쪽 파이가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점점 축소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뭐 생일 가지고 나누든 뭐 가지고 나누든 그 구태만 구태로 남을 뿐 그분들의 파이가 쪼그라들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지더라도 지저분하게 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식의 좀 선명성, 아주 경쟁을 두 후보가 조금 더 정치 개혁을 놓고도 좀 치열하게 좀 다퉈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이슈 아젠다가 이번에 그 기탁금 이슈 말고는 그 전에도 충분히 나오고 던질 기회가 많은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 좀 국면 전환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 경쟁해라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로 건강하게 싸워라. 훨씬 더. 그렇게 해서 네. 저쪽을 쪼그라뜨린 건 맞는데 그래도 투표 전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아,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투표 전략을 보면 누가 짜야 될까 이거는. 각 캠프별로 2명씩 찍어주던가. 송영길 후보 그러니까 지지할 런닝메이트 같이 약간 이렇게 송영길 하잖아요.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은 최고위원 여기 찍으세요. 김민석 지지하는 사람은 여기 찍으세요. 두세 명을 잡아줘야 돼요. 런닝메이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나쁘다고 안 했어. 어떤 정치 선거에서도 할게 미국에서도 많아서 그렇지. 다 런닝메이트. 근데 구성하고. 생일로 나누는 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이제 너무 이상해요, 투박하지. 솔직히, 석현 씨. 투박하지. 아 진짜 전당대회.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많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최민희, 이성윤만 녹아나겠더라고. 아니 야, 근데 진짜. 저는 정당 혁신의 주제도 정 아이디어가 없으면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홈페이지 들어와 보세요. 아, 제가 이번에도 거기다가. 카드 뉴스에서 또 다 올려놨는데. 아, 그랬어요? 아니 와서 좀 보시고 정말 국민적 관점에서 정당이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지를 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알려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따가 그 청년 기탁금 얘기할 때 그 주제를 좀 제가 대안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보니까 아 예 그래요 그냥 대놓고 좀 지정해 주세요. 그럼, 아니 왜냐면 런닝메이트. 그 러닝메이트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리고 이거를 그건 나쁜 게 아니지. 런닝메이트는. 정확하게 또 이렇게 명시를 안 해 드리면 네. 지지층 입장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 또 나름 친석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 동의하는 최고위원인 줄 알고 찍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봐. 아이고 여기 빡치는 아니네. 거야. 잘못 왔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냥 야 네. 다음에 당 대표 되면 너 한 자리 주고 공천 줄게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그럼요. 이렇게 묶인 그 러닝메이트 말고 네. 진짜 노선적으로 러닝메이트가 돼 있다면 그건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략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맞대응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그럼, 없지만 러닝메이트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니 뭐 그런 후보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럼. 계속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아, 나랑 이 후보들이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 되거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노력은 이제 좀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니 뭐 이거 읽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한욱 TV에서 그렇게 지금 지령을 하고 있다. 아, 그래? 아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지금 채널에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최한욱 TV에서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는 후보들이 제목.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아니 그걸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두 명 그러니까, 아무나 찍으라고.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럼 다 자기가 판짜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죠? 이거 뭐 수십 개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후보도 많아가지고. 캠프에서 해라 이거지. 인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골치 아프실 수 있잖아. 석현이는 저렇게 찍으라는데 이러면 안 되죠. 요즘 민철이가 인사를 네. 안 해요. 이러면 민철이 뺐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안 되죠. 정리해야죠. 아, 예, 예. 예, 러닝메이트 좋습니다.